네, 반갑습니다. 3월 4주차 저희 목요일날 3월 24일 목요일날 제공드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바무리즘 교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됐고 조만간 라이브로 다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원유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의 조정, 그러나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좀 긴 제목을 가져와 봤어요. 제목 그 자체가 분석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3월 3주차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하방 변동성이 약화가 되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조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저께 3월 23일 날 다시 S&P 500이 1% 넘는 조정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것이 그간에 3월 3주차 이후에 진행되던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조건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본 내용 보게 되게 되면 자, 여기에 원유 가격을 나타나게 됐어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S&P 500 지수를 비롯한 나스닥이 1% 넘는 조정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러한 이유를 갖고 주요 언론들은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더 악화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간에 우리 공유드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3월 3주차로 다가가게 되면서 특히 3월 달로 다가가게 되면서 원유 가격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 지표와 같은 기간에 얘가 연동되는 흐름이 진행되게 됐죠. 그리고 3월 3주차 이후에 매우 격하게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른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을 나타나게 된 건데 언론에서는 원유가 이 기간대 급락한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금융상품들은 더 격한 하락세가 진행되어져 왔었죠. 원유보다 더 격한 하락세가 진행되어져 왔었어요. 이것이 이제 3월 3주차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특히 하방 변동성의 하방 변동성의 수익 확정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익 확정 기간 이후에 이와 같이 그간의 오버슈팅 현상이 해소되는 현상이 진행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왜 다시 얘네들이 상승하는 겁니까? 3월 4주차와 5주차에 가게 되면서 나머지 금융상품들도 선물 만기가 다가오게 되게 돼요. 따라서 3월로 다가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금융상품들은 여기에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구축되어져 있죠. 향후에 이러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거에 베팅되는 누적 포지션이 구축되어져 있고 이들의 수익 확정 기간이 4주차, 5주차에 진행됨에 따라서 이종처럼 과도한 오버슈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고 또한 반대로 얘네들이 상승할 때 조정이 나타났었던 그러한 금융상품들, 즉 이러한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상품들은 다시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3월달로 다가오게 되면서 상승했던 금융상품들은 3월 3주차 이후 약세로 전환되게 됐지만 3월 말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러한 금융상품들 선물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상승이 나오게 되나 이것은 반등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한 금융상품과 연동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동되어지고 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검색어에다가 메커니즘이라는 네 글자를 적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숫자로 표현된 금융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과거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2020년 자료죠. 이거를 꼭 봐주시길 바래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ETF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편의상 핫머니로 불리는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상품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선진국, 후진국, 개도국 이와 같이 산업 특성이 다른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연동되게 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걸 운영해 오고 있죠. 따라서
3월달로 다가가게 되면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금융상품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에 의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 외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 기간에 3월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락하는 현상, 상해 종합 주가지수, 인도 주가지수, 일본 니케이 주가지수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게 됐죠. 그 뒤에 앞서서 봤었던 3월 이후에 앞에 봤었던 상품들은 급락세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이러한 상품들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됐죠. 왜냐면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상승세 중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왜? 3월 말로 다가가게 되면서 주요한 금융상품들, 즉 지금까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돼서 오버 슈팅 현상을 나타냈던 상품들이 3월 3일차 이후에 급락을 나타나게 되다가 3월 말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게 선물 만기가 다가오게 되니까 반등이 나타나게 되니 반대로 얘네들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특정 기간 때 선물 매수 포지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 바스켓에 어떠한 상품들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변동성 원리를 나타나게 되지만 이와 같이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지수와 주요한 상품들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연동되는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메커니즘으로 검색된 영상 자료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도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해하고 니케이보다 왜 이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냐, 방향성을 봐야지 되겠죠. 인도 주식시장의 수명주기예요. 방향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인도 주가지수는 2008년도에 상승세가 종료되게 됐고 2020년에 들어왔고 윤회 과정이 종료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고 이 수명주기 가운데 있는 붉은색 선,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가를 상승하는 1차 상승세가 진행되게 됐고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다음에는 일정 기간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즉 지금은 인도 주식시장은 1차 상승 후 강한 상승 이후에 휴지기가 진행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듯이 얘가 상해나 니케이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일본의 니케이도 보게 되게 되면 니케이는 1980년대 말에 상승세가 종료되게 됐죠. 그 뒤로부터 일본 경제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면서 20년간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간 이와 같은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윤회 과정 이후에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일본의 주가 지수가 이러한 경제 방향성이 수렴하면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지금 태동기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상승 생애가 아직 출발이 되지 못한 거죠. 이를 더 쉽게 표현하면 아베노믹스 경기부양 정책이 정책적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지 못했다. 일본 경제가 체질적으로 더 개선되게 되는 상승의 수명주기를 시작시키지 못했다라는 거. 이 과정 속에서 스가 정권, 기시다 후미오 정권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여전히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의 엔화 환율 조건이 긍정적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얘가 태동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이거 중공이라고 말하면 조선 연변족들이 또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댓글 부대가 엄청나게 저희를 공격을 했었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게 됐어요. 낱낱이 파헤침을 당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중공 보게 되면 수명주기를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상승생애 이후에 휴지기 조건이 지금까지 윤회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중이고 아직 태동기를 넘어서지를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얘가 뭐 저평가 매력이 강하다. 향후에 중공 경제의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런 거를 갖고선 지금 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얘가 상해종합주가지수가 1차 상승세에 저 태동기를 넘을 수 있는 정책적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서야 얘를 봐도 된다. 지금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조건이 수명주기에서 이 역사적 평균 속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공에서 만든 제품이 저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게 되면 환율 조건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 환율 조건이 변화되기 전까지,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정책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중공은 바라보지도 말자. 저평가 매력 자꾸 말하지 말자.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고, 충분히 빠졌다고, 뭐 저평가 매력이 뛰어나니 뭐 그렇게 떠들어댔던 분들 지금까지 생고생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부터 진행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방방향성 강화 시절 속에서도 온도차가 분명히 발생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주고선 어느 곳을 골라야 된다? 미국의 역시나 먼탑으로 골라야 된다는 것을 수년 동안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러면 지금 3월 말로 가게 되면서 3월까지 상승세가 나오던 상품들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3월까지 조정이 나왔던 상품들은 다시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자주 봤었던 거죠. 천당과 지옥 지표예요. 얘도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고 상승세가 끝났고 지금 윤회 과정의 종료가 되게 됐어요. 얘가 경유지를 넘어서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천국의 조건, 일로 가게 되면 지옥의 조건이 되게 돼요. 지금은 1차 상승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휴지기가 진행되는 중이었었는데, 휴지기는 최대 태동기 부분까지 가게 돼요. 태동기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3월 말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선물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다시 천국을 향해 가까워지게 되는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조건이 진행되게 된다. 쉽게 표현하면 3월까지 조정세를 나타나게 됐었던 금융상품들을 선두로 상승세가 강화되게 되고, 3월 기간에 3월까지 상승세가 나타난 다음에 급락을 만든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을 만드는 상품들은 이런 상품보다는 상승세가 좀 온도차가 발생되는 좀 온건한 상승세가 진행되게 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천당과 지옥 지표가 말하는 방향성을 향해 변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